네, 이스라엘 본토에 총 350발의 발사체를 쏘니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서 이스라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 본토에다가 공격을 가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주변국들 만류 그리고 뭐 정세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확전은 막되 고통스러운 보복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까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가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어디를 타격했고 어떻게 타격했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계 유수 안보 싱크탱크 및 위성 정보 업체가 공격 사후 보고를 내놨습니다. 그 촬영한 거를. 그래서 이스판에서 북동쪽으로 20km, 나탄즈 핵실에서 남쪽에서 150km 각 떨어진 제8 셰카리 공군기지에다가 타격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그 방공망 시스템이 중앙 부분이 파괴됐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탄즈는 핵시설이 있는 곳이고 그 주변을 이 핵시설 방어하는 게 이제 이스파한 방공기지죠. 앞서 언급한 이제 공군기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군기지 전체를 파괴한 게 아니라 이 공군기지 안에 있는 러시아산 방공망 체제 S-300에 대한 그 시설에다 타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S-300의 그 눈과 두뇌에 해당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지대공 미사일을 유도하는 시스템의 교전 레이더를 쪽집게 외과 타격을 한 거예요. 거기만 톡 걸려가지고. 그러면 완전 전체 파괴할 필요 없이 그것만 제어하면은 레이더 기능이 마비되니까 이제 방어망이 뚫린 거죠. 핵시설에 대한 방어망이. 그래서 또 공개 출처 정보에 따르면 이 공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 체계가 뭐냐 했더니 램페이지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램페이지는 페이로드니까 폭약 자격이 한 566km 정도 탑재할 수 있고 항속거리 타격 그 사정거리가 305km, 그 시속 2000km 이상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2018년에 이스라엘이 공개한 신형 공대지 미사일이고 통신지휘센터 공군기지 주요 인프라를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 장거리 공대지 탐색 불가능 정밀 타격 무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GPS 제이밍 방지가 있거든요. 유도 미사일은 GPS 제이밍하면 방향을 잃으니까 이런 걸 또 제어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이걸로 이제 타격을 한 것이죠. 아유, 제가 뉴스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미니 드론 몇 개를 날려가지고 그거 다 격추했기 때문에 우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짓말이었군요. 그렇죠. 최초에는 이제 정황이 뭐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반격에 비공개 승인을 했죠. 비공개에 반격을 하되 약하게 해라 했는데 이란이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논평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장난감 드론 몇 개다라고 했는데 비공개 출처에서 다 이게 대단히 전말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창피한 거죠. 왜 창피하냐? 이게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타격 범위는 작지만은 거의 그 심장, 그 신경계를 마비시킨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공포 그 자체를 이제 선사한 것이고 아스파한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탄즈 핵시설은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스트라이크 디스턴스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증명된 게 러시아산 S-300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제공권의 탑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또 한 번. 이건 뭐냐면은 그 마치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병력들을 보내가지고 그 신복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 침소에 들어가서 사울 왕 옷을 약간 칼집을 내고 왔잖아요. 살짝. 이거 뭐냐면 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봐준 거야. 봐준 건데 왜 봐줬어? 너 그냥 명시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이게 기름 부음자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려준 거야. 하나님 너 죽었어 이 얘기거든. 요게 그거예요. 아하.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칼집만 딱 낸 거예요. 방공망 와해시키는 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심리적 공포예요. 그래서 겉으로 일하는 이걸 센 척을 해야 돼. 약한 척을 해야 돼. 수위 조절하다가 처음엔 장난감이었다가 전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핵 도트린을 끌고 나온 거예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트린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당황한 기색이죠. 요거는 이스라엘이 소리 없이 승리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공격이 소규모길래 저는 이스라엘이 이거밖에 못하나 약간 실망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굉장히 또 머리를 많이 썼군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혹시 이번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싶었던 또 다른 또 함의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전문가들, 중동 정치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제 장단점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번 공격의 상징성은 뭐냐면 이란 본토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그 상징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발 필살로 이란 전역을 이제 아무 때나 우리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줬고
또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개발하면 다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이 관련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군수 지원을 안 해주면 좀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어요. 그 네타냐후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했는데 요번에 드러난 사례로 보면은 군사적 역량에는 아무런 그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도움이 없어도. 없어도. 그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결단만이 남아있지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 시체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동시에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이번 전쟁의 그 어떤 문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막 가자지구에서만 싸우니까 개별 전쟁, 서한지구, 헤즈볼라, 후티 반군에서 여러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란을 상대로 여러 전선에서 치른다는 그 문법을 바꿔놨던 거죠. 주적을 이란으로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국제사회에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번 반격을 통해서 이란 레짐 체인지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걸 암시했죠.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한테 이스라엘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히잡 시위로 정부에 대한 그게 안 좋잖아요. 친정 체제에 대한.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건 신정 체제를 언제든지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여기에 발맞춰서 그 실제로 이란 신정 체제의 반체제 운동가인 이제 국가평의회의장, 그 마지막 샤 왕조의 샤 국왕의 이제 장남 레자 팔레비가 서방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전쟁은 이란 국민 대 이스라엘 국민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는 주적은 저 신정 체제 저 최고 지도자와 이란 국민,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민과의 싸움이라고 완전히 적을 완전히 피하구분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내에서 이제 IDF 수뇌부 위주로 이란 공격은 천지성 없는 그냥 동화책 속의 얘기야라는 그런 신화적인 프레임을 완전 요번에 깨버린 거예요. 즉 뭐냐면 이란 타격은 현실 가능한 군사적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등극이 된 것이죠. 요번 타격을 통해서. 또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격을 해놓고도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런 뭐 얘기가 없었어요. 뭐 우리가 공격했다, 어느 정도로 공격했다, 이런 발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 참 아쉬웠거든요. 이 공격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이제 앞서 얘기한 장점이 곧 단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사전 조율된 절제된 반격이라는 게 단점이야.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 현실보다는 미국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게 이번에 보여졌고요. 대규모 공습도 안 했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이란의 그 요란한 350발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3발의 첨단 미사일 반격에서 알 수 있듯이 물론 효과는 있죠. 심리적 효과는 있으나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거할 전심 전력, 이른바 전쟁 승리를 위한 결기가 있느냐, 국가적 결단이나 의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350발이면 350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상당성. 아무리 뭐 첨단 무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되고, 그다음 관련된 정보들도 그 외부 싱크탱크나 전문가 집단에서 나왔지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 내부 상황이 여기에 대한 합치된 의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란을 어떻게 할 거라는 합치된 의견이 없고 수뇌부들 사이에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국가적인 전략이 있느냐 이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국, 특히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국들이 이스라엘이 안보 동맹 혹은 협력 파트너로서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강력한 준마냐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동 그 노마드 정서상 주변국들은 강자한테만 붙어요. 근데 지금 그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위성국가고 이란한테 꼼짝 못 한다는 게 그게 지금 그전의 문법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이번 타격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격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신정 체제 붕괴 혹은 파괴를 위한 서막이 될지는 이제 전문가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첫 단추는 깬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아, 네.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사가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어요. 시리아가 이란을 배신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 핵심 인물들이 그 시리아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실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 이 사단이 왜 일어나냐면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외교 공간이 아닌 IRGC 참모본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보도해드리기도 IRGC 최고 실력자 자헤디만 그 80세 그 사람만 제거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피해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를 총괄하는 IRGC 고위급 장성 지휘부들 그 전체가 다 완전히 와해된 거죠. 지휘부 전체를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그 핵심 인사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부서인 모사드가 참 뛰어나구나 능력이. 이게 뭐냐면 이른바 요인 암살 타겟 정보거든요. 그 요인 정보 핵심인데 고급 정보를 다 그걸 취합해가지고 다 제거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모사드가 취합한 정보가 아니라 전부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이하 시리아 고위급 인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의 핵심인데 시리아 고위급 망명자를 인용해서 지난 1년간 짧은 기간 안에 시리아 레바논을 관장하는 핵심 IRGC 그 핵심 지휘관 18명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요거 사건이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2월에 라자 무사위라는 IRGC 사령관을 제거한 거예요. 그것도 고위급인 상당 고위급인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시리아와 함께 합동 방첩 수사, 이제 간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 고비 때마다 시리아 정보 당국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이란은 시리아하고 수사를 안 하고 헤즈볼라하고 합동 방첩 수사를 재개해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당시 합수단 결과 수사 발표가 했는데 뭐냐면 시리아 최고위급에서 정보 유출이 있었다.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사드가 이란한테 이스라엘한테 정보를 줘서 짧은 기간에 그 다량의 인명 사상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핵심 인사를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란이 지금 헤즈볼라랑 같이 수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란이 시리아보다 지금 헤즈볼라를 더 신뢰하는 건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역학 구도가 뭐냐면 이 기사가 함의하는 게 뭐냐면 대리 세력 간의 서열 경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 대리 세력 간에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치된 이게 무슬림 이슬람 혁명 사상으로 무장돼가지고 다 단일 대우라고 생각했지만은 약간 균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헤즈볼라가 등장하냐면요. 현재 시리아 내전에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헤즈볼라 최정예 병력들이 있어요. 라두안 부대가 지금 IS 퇴치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시리아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시리아 내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헤즈볼라가 시리아 당국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사드 대통령 입장에서 시리아는 정식 국가 아닙니까? 근데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장악한 실력자를 하더라도 테러 단체예요. 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리아 당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전을 펼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IRGC한테 좀 통제 좀 시켜라. 근데 민원을 제기했는데 IRGC가 이걸 해결을 해주고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조율 안 하고 있으니까 시리아가 이제 IRGC를 직접 제거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한테 정보를 줘서. 아하. 그러니까 그 과거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이제 헤즈볼라 이 대리 세력도 서열이 있어요. 헤즈볼라가 어떻게 보면 금수저 테러 세력이라면 후티 반군이 완전 흑수저 테러 세력이에요. 근데 그래도 시리아는 이게 남대가 넘버 2인데 왜 네가 덤비냐 막 1, 2, 3 싸움 하는 거야. 지들끼리 이제 깡패들끼리 이제 서열 경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른바 흔들리는 시아 초승달 벨트 핵심이 시리아랑 레바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위파 국가들이 관망 모드에서 이제 중마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중로 질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폭격이 함의하는 정치적 파장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대리 세력을 이제 교란시키는 것이고, 아까 이제 하마스가 뭐 200일 맞아서 이게 뭐 참전하라는데 헤즈볼라를 뺐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형님이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아, 뭐 해라 마라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처지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싸웠지 않습니까? 아, 그 나스랄라 총장이 하마스 그래 잘하고 있어 더해 막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열받아 막 구두 던지고 막 그런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속사정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란도 논평을 낼 때 처음에는 뭐 장난감 드론이라 했다가 또 핵도티는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리세력을 총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격을 통해서 대리세력한테 봤지, 우리 형이 하는 거 봤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세게 더 공포적인 반격을 하니까 이제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아유, 이란도 참 이스라엘도 견제해야 되고 집안 사정도 좀 단속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바이든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도 복잡한 속내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하, 이란 대리 세력 간에 그냥 싸워서 그냥 흩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에이.